이제 노후도 좀 준비하고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애기 키우고 뭐 하냐 돈 들어가는 건 많은데 뭐 얘가 날 책임져 줄 것 같지도 않고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다시 20대 들어가면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늦지 않게 빨리빨리 하세요. 전 세계 연금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노후 대비를 안내하는 가이드. 피자보다 뜨거운 이탈리아 연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연금 가이드! 네, 안녕하세요. 지난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에 이어서 오늘은 유럽 축구의 최강국 이탈리아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 씨. 어머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는 크리스티나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요즘에 혹시 SNS 보셨나요? 어떤 거요? 봄이구나 여러분. 4월이니까 봄이구나 이런 걸로 밈이 됐거든요. 네네. 밈. 그래서 그거 때문에 바빠졌어요. 바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니까. 너무 좋죠. 너무 봄이구나. 좋죠. 여러분들 봄이구나. 봄이구나.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또 못 나갔어요. 이탈리아에서 큰일 났어요. 뉴스만 보면 사람들이 완전 열받치고 뭐라고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를 응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연하죠. 대한민국 톡톡톡톡톡. 오랜만에 뵀는데도 정말 어제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요? 어색함이 없어요. 네. 어머나 감사합니다. 땡큐. 작년에 살아있네 살아있어 프로그램도 나오셨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18년 정도 사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벌써 그죠. 18년 정도 됐는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세상에 시간이 훅 갔어요. 네. 한국에서 바쁘게 사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도 알고 한국도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해 주실 적임자인 것 같은데 이탈리아 연금하면 어떤 이미지일까요? 사실 이탈리아 연금하면 솔직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연금으로 엄청 잘 사셨어요. 네, 되게 근데 좋은 세대였어요. 근데 저희 세대부터는 좀 약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연금 받으셨는데 그냥 얼마 받는지 들면 진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로 진짜 못 받아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티나 씨 하면은 또 사실 미수다의 귀여운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이탈리아에서 국제법 석사까지 마치신 초엘리트시잖아요. 엘리트까지 모르겠는데 그냥 국제법 공부하긴 공부했어요. 이게 맞아요. 네, 그럼 오늘 이제 이탈리아 연금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한때 유럽에서 가장 부러운 연금이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하면 우리가 뭐 여행, 뭐 맛있는 음식, 그다음에 패션, 그리고 또 슈퍼카 브랜드 막 이런 걸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제도 하면 좀 생소하거든요. 이탈리아 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연금 이름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임스라고 해요. 이게 이탈리아 국립사회보장공단이에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랑 비슷해요. 이 임스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이 이탈리아 연금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한국과는 좀 다르게 이 공적연금이 합도적으로 비대해서 사람들이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공적연금은 혜택이 워낙 좋으니까요. 거기 사적연금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세대마다 다른 게 있는데 저희 엄마 세대처럼 예전 반시클 확천금역식 그 DB로 계산되는 분들은 소득 대체율이 조금 더 꽤 높아요. 최대 80%까지 받으실 분들이 있고요. 80%? 80%요? 80%. 엄청, 네. 오, 완전 높죠. 우리나라가 한 40% 되는데 소득 대체율이 사실 80%면 내가 받던 월급이랑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깜짝 놀라는 정도죠. 그래서 문제야, 여러분. 이제 그 GDP의 17%나 연금으로 나가니까 그 나라 국강이 똘똘 비었어요. 게다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초혈적이잖아요. 근데 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머리 싸매고 싸워요. 사실 GDP 대비 17%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옛날에 정말 잘 받았어요. 특히 가장 파격적인 건 천년이었는데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은 근속 15년만 채우면 나이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15년이요? 15년. 지금 생각하면 와 대박이죠. 퇴직했는데. 책임님. 전 퇴직.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럼 30대에 입직을 해서 40대 중반에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특히 국영 기업이나 공공부문 직원들 중에는 40대 초반에 아주머니 연금, 펜시one 베비라고 부르는 조기 연금을 받고 은퇴할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는데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권리로 이겨줬죠.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제 지나고 보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 보면 많이 냈나요, 그때? 그때 또 모양은 포인트 있는데요. 당시에는 확정급여식 DB 방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마지막 월급 기준으로 연금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은퇴 직전에 월급은 올려버리면 연금도 따라서 올려가는 구조였어요. 내 기여보다 얼마를 받느냐가 정해지는 시스템이었어요. 마치 이제 국가가 내 노후를 보증하는 보험 같은 개념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퇴직 직전에 누구나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퇴직 직전에 월급이 높으면 연금이 많아지는 거면 다 퇴직 직전에 다들 다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완벽하죠. 그래서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노후는 불안이 아니라 당연한 보상이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편하게 살 자격이 있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죠. 토스카나 언덕의 별장에서 와인 마시면 노후를 보내는 크림, 그게 결국 꿈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죠. 토스카나 언덕의 별장이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레나상스 그 중심이잖아요. 토스카나. 거기 이쁜 박물관도 가면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와인 한 잔도 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걸로 이런 이미지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혼자 점심을 없다는 걸 이탈리아가 가장 혹독하게 배운 나라예요. 그 화려했던 시스템에 정부가 90년대부터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인구 문제예요. 40대 은퇴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을 연금으로 샀는데 그 돈을 내주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유럽에서도 최하위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아시아에선 거의 최하위권인데 조금 비슷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둘째는 재정 문제예요. GDP 대비 연금 지출이 무려 16% 수준으로 OECD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아요. 사실상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들은 연금에 저하받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을 보험료 수입으로도 메꾸지 못하고 세금으로 태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대 간 불공평 문제예요. 세대 간 불공평 문제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이탈리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예요. 옛날 세대는 적게 내고 많은 받는 확정급여식으로 연금을 받아요. 반면 1996년 이후에 개혁된 시스템이 적용된 젊은 세대는 내가 내는 만큼만 받는 확정기여식이에요. 같은 나라 같은 연금 시스템인데 세대에 따라 확정이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탈리아 청년들이 우리가 왜 이 연금을 내야 하냐고 분노하는 이유예요. 되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나라인데 옛날 세대, 요즘 세대 이렇게 확 나눠가지고 완전 다른 시스템으로 가는지 되게 좀 신기한 구조를 좀 갖고 있네요. 그렇죠. 완전 달라요. 그럼 이 개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개혁의 역사가 진짜 드라마예요. 그게 세 번의 큰 파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95년 디니 개혁이에요. 바로 이때 내가 내는 만큼 받는 NDC 방식, 즉 면목 확정기여식으로 정하기로 결정했어요. 기존 세대에게는 기득권을 다 인정해주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부터만 새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이거 그 러시아 포인트 제도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러시아에서도 그런 거구나. 전 세계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요새 연금. 그러게 어떡하죠? 제가 러시아는 잘 모르지만 비슷한 걸로 같아요. 이탈리아는 내가 평생에 내는 보험료를 가산 계좌에 쌓아두고 은퇴할 때 그 금액과 기대 수명을 계산해서 연금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차이는 러시아처럼 점수로 환신하는 거 아니고 실제 기여금을 토대로 계산해요. 그럼 그때 이제 개혁을 했다라고 했는데 개혁이 잘 됐나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됐어요. 안타깝게, 아쉽게. 그래서 두 번째 큰 파도가 오는데 2011년 포르네로 개혁인데 이게 이탈리아에서 아직도 진짜 욕먹는 개혁이에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이탈리아가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갔거든요. 국제 금리가 치솟고 유럽에서 이탈리아도 그리스 굴났는 거 아니냐 그 공포가 퍼졌죠. 그래서 기술관료 출신이 마리오 몬티 총리가 긴급 조반을 내어주는데 핵심이 연금이었어요. 전년을 67세로 올리고 조기 은퇴 연금을 대표 강화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아주머니 연금처럼 근속 연수만 채우면 나이 무관하게 받던 혜택들을 내가 폐지했어요. 그러면은 저거 정책 발표할 때는 그래도 한국에 계셨을까요, 그때도? 맞아요. 그럼 저는 이태리 뉴스 잘 읽어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진짜 그 포르네로 개혁안? 이게 진짜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였어요. 저는 기억해요. 이런 걸로 웃는 걸로. 진짜로? 웃는 모습 뭐 기억해요. 근데 지금 약간 밈처럼 너 포르네로 이게 약간 욕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밈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파도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2019년 쿼타쳔토예요. 퓨플리즘 전단들을 연립 정부를 구성하면서 포르네로 개혁을 되짚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나이 플러스 근속 연수 합계가 100이 되면 초기 은퇴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예를 들어서 62세 근속 38년이면 그럼 62 플러스 38 100 되니까 그렇죠? 이게 100 그럼 은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조기 은퇴가 쉬워진 건데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했죠. 근데 이게 재정에 구멍을 엄청나게 냈어요. 결국 3년짜리 한시 제도로 2021년에 끝냈는데 이 전체의 혜택을 받은 건 주로 어느 세대일까요? 아, 퀴즈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혜택 보는 거는 어느 나라를 가든 앞선 세대, 빨리 좀 은퇴하는 세대한테 유리했던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더 오래내고 늦게 받는데 기성 세대는 정치력으로 조기 은퇴 혜택을 되찾하겠다. 그죠? 그 이후로 조건이 조금씩 강화되면서 현재는 쿼타 103 그럼 103까지 왔는데 62세에는 근속 41년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2026년에 상한 기준으로는 이 쿼타 시스템 자체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 이탈리아 연금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못 뺏는 약간 기득권 싸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3까지 올리다가 전 더 올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폐기를 하네요, 이걸 또. 아, 정말 딱 말이에요. 노조 측에서는 정부가 포르네로 개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기준을 더 높이고 있다로 비판하고 있고 조기 은퇴 옵션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세대 간 형편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보험료는 혹시 얼마나 되나요? 이탈리아 보험료 높아요. 이탈리아 보험료율이 33%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33%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들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33% 내라 그러면은 지금도 조금만 올려도 근데 사실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깝긴 한데
33%면 진짜 높긴 하네요. 아, 그렇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탈리아의 공적 연금 지출은 GDP 대비 약 16%로 OECD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고 이 중 상당 부분은 보험료 수입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전단 OECD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젊은 세대가 33%로 열심히 내도 시스템이 아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씨는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사실 아니에요. 1990년 이후에 개혁되는 확정기여식 NDC 방식으로 계산되는 저희 세대는요, 사실 얼마 받는지 미리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많이 복잡한가요? 복잡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불안하신 거예요. NDC 방식이라는 게 내가 평생 내는 보험료를 가산 기초에 쌓아두고 은퇴할 때 그 금액을 기대 수면으로 나누어서 매달 얼마씩 받는지 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수록 오히려 매달 받는 금액이 적어져요. 잠깐만요. 오래 살면 더 받는 게 아니라 더 적게 받는다고요? 특이하죠. 매달 쪽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탈리아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대 수명이 늘수록 나누는 숫자가 커지니까 자동으로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거죠. 결국에 연금 수령 금액이 기대 수명에 연동돼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네요. 맞아요. 게다가 이탈리아에서는 전년도 기대 수명이 연동이 됐어요. 기대 수명이 늘면 은퇴 연령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더 늦게 은퇴하고 더 적게 받는 이중 페널티 생기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이게 불리한 나라가 이탈리아네요. 축구만 큰일 난 게 아니라 지금 다 큰일 났네 지금.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 이탈리아 음식이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데 그게 독이 됐다 농담이에요. 크리스티나 씨는 이탈리아에서 연금을 실제로 수령할 수가 있나요? 사실 이게 더 복잡한 부분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이탈리아어 강사를 하고 있고 뭐 틱톡 라이브도 하고 있고 뭐 SNS에서도 일하고 있고 프리랜서로 사실 일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인프스에서 기여급을 계속 납부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해외에 지금 한국에 살면서도 이탈리아에 연금을 납부할 수가 있나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 지금 코박 내고 있냐고 물어보시면 방송하고 있어요.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태리 가서 이거 내는 걸로까지 필요가 있나 솔직히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해외에 거주 이탈리아인들이 다 겪은 고민이에요. 이탈리아 연금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그냥 거주 국가 시스템만 집중할 거냐. 저처럼 한국에 영구적으로 살 것 같은 사람들은 더 복잡하죠. 저희 한국 국민연금은 어때요? 그 외국인도 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한국 국민연금 가입을 했어요. 사실 한국이랑 이탈리아는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두 나라에서 내는 보험료를 합산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막상 알고 나니까 이 중으로 납부하는 부담도 있고 어느 축에 더 집중해야 할지도 애매해서 결국 제가 내리는 결론은 IRP란 연금처 쪽에 더 집중하자요. 국가연금은 어차피 두 나라 다 불확실하니까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거 키워잡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뭔가 연금이 불안한 나라들이 다 이제 나라는 모르겠고 그냥 사적으로 뭔가를 좀 준비하자 이런 게 약간 분위기인 것 같은데, 크리스탄 씨는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18년 정도 사셨으니까 한국이랑 이탈리아랑 연금을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신기하게도 전반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인데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고,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냈는데도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한 문제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험료를부터 보면 한국이 지금 9%에서 13%로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웠잖아요. 막 일어나고 막 말도 안 된다 막 이러고. 그렇죠. 이탈리아는 이미 33%예요. 근데 한국은 기급이 쌓여 있는 저립 시기고 이탈리아는 지금 고도워서 지금 바로 드리는 무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젊은이들은 나는 지금 어르신 세대 연금을 내주는 건데 내가 받을 때 인구가 더 줄으면 아무도 내 연금을 내줄 사람이 없다. 그 공포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랑 어떻게 보면 똑같네요. 그렇죠. 한국은 이제 적어도 내는 돈이 어딘가에 어떻게 쌓이고 있다 이런 게 막 보이는데 이탈리아는 이제 내가 낸 돈이 바로 어르신들한테 바로 이제 나가는 거네요. 구조가. 그렇죠. 이태리랑 프랑스랑 되게 비슷해요. 그럼 한국 청년들은 2055년에 이제 기금이 고갈된다고 걱정을 하는데 이탈리아 청년들은 이제 보험료를 내도 내가 받을 때 줄 사람이 없다 이런 걱정도 좀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세계관 물신이에요. 한국에서는 기성 세대는 집값 올려서 이득 받는데 왜 우리가 보험료를 올려야 하냐 얘기가 나오죠. 이탈리아에서는 우리 부모 세대는 40대에 연금 받고 우리는 67세까지 일해야 하냐 본노가 있어요. 저도 요즘 그 본노가 느껴져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자기들은 40세까지 일하고 난 67세까지 일하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죠. 열 받죠. 그렇죠. 그럼 이탈리아 젊은 친구들은 이제 연금 대신에 뭘로 좀 준비를 해요? 우선 이탈리아 젊은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이에요. 한국이랑 완전 똑같죠. 집 한 채가 최고의 연금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강해요. 이탈리아 남부에는 물려받는 부동산이 많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TFL. 퇴직금 제도예요. 이탈리아에는 매달 입금의 일정 부분이 쌓이는 법정 퇴직금이 있는데 이걸 가족연금 펀드로 돌리는 선택지가 생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 펀드는 불안하다며 회사에 그냥 가야두는 선택을 해요. 노조 측에서는 이 TFL 개혁도 결국 조기 은퇴기를 더 어렵게 만들다고 반발해요. 세 번째는 해외 이주예요. 이탈리아 청년들 사이에서는 독일, 영국, 스위스 등등등 나가는 게 유행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연금도 불안하고 경기도 안 좋다 생각해야 해 나라를 떠나는 거죠. 이게 더 학수한데요. 젊은 인구가 떠나면 보험료 낼 사람이 줄어들으니까요. 뭔가 이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약간 무너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네요. 저 친구 중에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탈리아에서 조금 일했다가 그냥 나름 유럽 나라 나갔고 뭐 미국 나갔고 그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나갔어요. 그렇네요. 러시아 분들도 젊은 세대가 요새 밖으로 많이 나간다고는 하더라고요. 다 도대체 다 나가면 다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 결국 이탈리아가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아무리 많이 내도 그 주 자체가 잘못되면 의미가 없다. 33%라는 세계 최고 보험료를 내면서도 시스템이 지속 불가하는 이탈리아를 보면 한국 분들도 단순히 더 많이 내자 돌바자를 넘어서 구조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티나 씨는 지금 노후 준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1년 전부터 코스피 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에서 이런 걸로 주식 조금씩 하다가 아무래도 미국 시장 제일 크니까 아무래도 그 미국 주식 조금씩 하다가 이렇게 금 조금씩 사다가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엄청 이쪽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닌데 워낙 분위기가 막 이러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딘던단 맞아요. 저는 사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이런 걸로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만 했는데 주식 해야 되겠다 사실 저는 20대였을 때 생각 잘 못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니까 아무리 은행에서 돈이 있어도 앞으로 의미가 없어지겠다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럼 IRP에서도
주식은 아닌데 ETF 들어보셨어요? 전 ETF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ITF 조금 안전한 느낌이 오잖아요. 또 길게 보면서 조금 많이 벌지 않아도 조금씩. 저희 나라는 어쨌든 IRP에다가 이제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혜택도 주니까 개인적으로는 연애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이제 노후도 좀 준비하고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애기 키우고 뭐 하냐 돈 들어가는 건 많은데 뭐 얘가 날 책임져 줄 것 같지도 않고 해가지고 근데 다 늦게 준비하잖아요. 처음부터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뒤늦게. 지금 생각하면 다시 20대 들어가면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늦지 않게 빨리빨리 하세요. 자, 오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함께한 소감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즐겁고 조금 무거운 주제 나와서 이탈리아 얘기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팠는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파이팅 이런 기분이에요. 저는 오늘 베이비 연금 이야기가 좀 충격이었어요. 좋은 제도도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청구가 날라오는 것처럼 한국도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베이비 연금인데 엄청 무서워. 연금이 복잡하고 막막한 연금의 길, 하지만 가이드를 따라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기대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다음 주 또 재미난 글로벌 연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연금 가이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